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신중을 더해 골랐습니다. 어머야!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과연 국방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사실은 이 여권에서는 신원식 장관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왔고요. 한 3개월 전부터 뭐 2달? 다음 국방부 장관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그러면서 이 안보 포럼, 서울 안보 포럼이라는 것도 포럼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사람들 이렇게 모으면서 약간 국방부 장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원식이 형이 주최한 서울 안보 포럼 거기에 이제 6대전이 참가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원식이 형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으면 연결되면 또 나중에 뭔가 또 그런 있겠죠? 뭔가 그런 도와주고 뭔가 콩고물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원식이 형에 대한 비방했다가 강퇴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뭔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는가. 약간 살짝 이 원식이 형이 서울 안보 포럼 하면서 이 6대전을 불러온 것도 뭔가 그리고 6대전이 이렇게 뭔가 그런 국민의힘 쪽을 비호하는 것도 살짝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뭐 그건 잠깐 비약적인 거고 이거는 그냥 추측이고 이거는 뭐 팩트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고민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잠깐 든 거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 신원식 우리 후보자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신원식 장관의 군 생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나무위키가 워낙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볼게요. 자, 그래도 우리 신원식 씨는 야전형이에요. 그 일반 그 이종섭 장관처럼 정책형으로 야전 한번 갔다가 야전 찍고 그 다음에 또 정책으로 꿀 빨다가 찍먹 군생활이 아니라 진짜 야전에서 군생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전 분야에서 합참 작전 분야에서 뼈가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자격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인의 스펙에서 부족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종섭 장관보다도 스펙의 분야에서는 군 경력에 의해서는 이종섭 장관보다 좋은 거는 팩트다. 이것을 부정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8사단 중대장 시절에 하나 문제가 뒤에 나올 거고요. 자, 보면은 꽃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분야에 꽃길을 건 거죠. 자, 28사단 작전 전개했고요. 6대 나왔고 정규과정 나왔고요. 전술학적 교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규과정에서 성적을 잘 받은 인원들이 전술학적 교관을 가요. 수석으로 수료를 하셨고 그다음에 수도방위사령 작전처 대침수 단교했고요. 요직입니다. 수방사 작전처 작전장교도 요직이고요. 그리고 수색대대장 했고 정보참모 작전참모 작전본부 위기조치 담당 작전본부 합참에서 또 근무하셨고요. 뭐 특교단 학생대장 하셨고요. 육사 생도대장을 했고요. 이때가 우리 동기들 육사 67기 생도들이 1, 2학년 때 생도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뻘 되는 육사 출신들은 신원식을 자기 생도대장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좀 좋다고 평가합니다. 생도대장 시절에 신원식 장군이 좋은 평을 들었고 생도들도 리스펙하는 장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합참에서 전투준비태세 검열차장했고요. 국방부 정책실도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3사단장 하셨고 사단장 하셨을 때도 이때 당시가 몇 년도야? 10년도 11년도 이때가 대북관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지. 이때는 막 북한 애들이 김관진 장관 막 개로 물어뜯고 막 박근혜 얼굴 총 쏘고 막 그 이승도 그때 연평 부대장이었나요? 뭐 얼굴 불태우고 막 개가 물어뜯고 막 그러던 시절이어가지고 김정일이가 뒤지기 전이었으니까 김정일이가 2011년도에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사진 놔두고 사격하고 막 그 북계군의 뭐 대갈통을 박살내자 그런 식으로 3사단이 악명 높았던 시절에 사단장이셨고 대북관도 참 투철합니다. 군인으로서 저는 이 부분 리스펙합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정책실 가셨고요. 수방사령관 하시면서 이때 수방사령관 하시면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비보호 자해전이라고 이거는 뭐 유명한 사건인데 사령관 시절 우리 원시경님께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이렇게 비가 지나간데 수방사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야 우리 지훈이 지나간다 비켜 다 비켜 우리 지훈이 지나가요 비켜주세요 하면서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지훈님 지나간다 비켜라 저리 비켜. 부하 사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부하를 사랑하면 이렇게 부하를 직접 쓰리스타가 앞길을 터주면서 길을 막아주고 이렇게 우리 지훈이 지나간다 비켜라 비켜라 하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부하 사랑 나라 사랑이죠. 아무튼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합동본부 작전본부장 가셨고요. 합동 참모 차장 가셨고 육군 인사사령부 연구관을 가시고 이제 전역을 하신 건데 사실 이제 포스타 진급을 못한 거죠. 포스타 진급을 하지 못하고 인사사령부 연구관은 사실 장군들의 그거예요. 전역전 보직이에요. 아직 중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내보내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연구관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리나 채우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다가 뭐 여기가 뭐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군들이 이제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장군들 뭐 진급 발표가 나고 막 인사 발표가 나면은 기존에 있던 중장들이 강제 전역할 수가 없으면은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전역하는 거예요. 인사사령부 연구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튼 이러한 군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신원식 이제 장관 후보자가 사실 군인으로서 스펙, 그다음에 군인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저는 이것까지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이분은 군인으로서 훌륭한 길을 걸으셨고 군인으로서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스펙과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팩트다. 다만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이제 과감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역을 하시고 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뭐 이런 거는 그냥 전역하고 그냥 정관 예우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 정치인의 길에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역하고 내가 어떻게 정치 한번 하면 안 되나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자유한국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에 추진되셔서 들어오시고 이제 군사 관련해서 남북 군사합의 검증 특별위원회, 북핵 외교 안보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이런 거 하시면서 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거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뭐 장군들의 소리인가? 그런 또 이제 뭐 성우회보단 좀 젊은 성우회는 사실 이 장군들이 가면은 애새끼 취급당해요. 거기는 뭐 거의 뭐 90에 가까운 어르신들 선배님들이 한창 자리를 지키고 그러는 곳이기 때문에 갓 전역한 장군들은 잘 안 가요. 성우회는 거기 가면은 애기 취급당한단 말이야. 아이고 선배님 중성하면은 그래 원식이 왔나 원식아 거기 가서 믹스커피 좀 타와라 예 알겠습니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장군들 별로 안 좋아한다 하더라고. 장군들이 성우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거의 8, 90대 된 그 한참 그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성우회 가면 이제 불편해가지고 그 젊은 장군님들은 잘 안 간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형님들이 따로 이제 예비역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여기가 살짝 이제 오른쪽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장성단 공동대표다. 비례로 인해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고요. 국방위원회 위원 하셨고 국방운영위원회 뭐 정보위원회 위원 하셨고 지금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밌는 거 봐야겠습니다. 신원식과 유승민. 자 원래 우리 원식이 형님이 유승민계예요. 유승민 씨랑 이제 바른정당에도 가시고 그리고 유승민 씨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유승민 씨는 원래 그 군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이나 뭐 연평도나 그런 군의 행사를 알게 모르게 조용조용히 다 다녀오세요. 뭐 수행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조문하시고 뭐 위로금 뭐 금일봉 같은 거 전달해 주시면서 행사 잘 진행하셔라 인사하고 가는 그런 정도로 제가 유승민 씨를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여기저기 알려지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용히 행사 와서 인사하고 조용히 이제 봉투 전달해주고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하시는 분이 유승민 의원이셔가지고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분인데 사실 이제 신원식 의원도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조금 이제 반했을 겁니다. 참 유승민 씨는 참 이 사람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세히 보시면 몇 년도인가요? 바로 2023년 1월 9일이죠. 이때부터 저는 우리 원식이 형이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왜? 뭔가 이제 비례대표 끝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건덕지는 안 생기고 그렇다고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유승민 계면 뭡니까? 윤석열 정권가 나를 세우고 있죠. 근데 내가 지금 공천도 받아야 되고 다음 런 이어가야 되는데 유승민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단 말이야. 그 윤통계가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죠. 바로 유승민과 결별을 선행하게 됩니다. 언행이 너무 실망했다. 인연 완전히 끊었다. 왜? 윤석열 대통령님 잘 봐주세요. 저 승민이랑 인연 끊었습니다. 손절했어요. 앞으로 저의 행보에 집중해주세요. 이런 식의 약간 러브콜이 아닌가. 성렬이 형 윤통 잘 봐주시오. 나 유승민과 결별했어. 윤승민 너무 실망했어.
인연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유 전 의원과 뭐 어떻게 생각하냐? 난 잘 몰라요. 쌩깠어요. 지지하지 않고요. 너무 실망했고요.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요. 유 의원 너무 별로고요라고 지금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원래 둘이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옛날에 신 의원이 2020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승민 씨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여야 통틀어 가장 훌륭한 대통령감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유 전 의원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 전 의원의 지지선언을 하고 캠프에서 뭐 안보 특별위원회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때는 유승민이 대통령 되면 내가 국방부 장관 하겠지라는 달콤한 꿈도 꿨죠. 뭐 그랬는데 이제 안 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이제 나는 윤석열계로 간다 해가지고 이제 눈깔이 획 돌아가 버린 거 아닌가라는 저의 그냥 판단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원식이 형. 이건 하찮은 김상호의 판단일 뿐이다. 어느 순간 원식이 형이 나 유승민 몰라요? 나 윤승민 손절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원식이 형이 갑자기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신원식 북과대 통했다고 나는 의심한다. 김병주가. 난 진짜 이때 이거 어떤 충격을 느꼈냐면은 신원식 씨 이거 진짜 막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를 휘젓고 갔다라는 거를 이제 막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산은 왔다 안 왔다 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됐니 안 됐니 하면서 이때 군인들도 엄청 고생했어요. 합참에서 인원들이 뭐 나와가지고 주호민 닮은 아저씨 있잖아. 주호민 닮은 합참부장님 있잖아. 이제 김승겸 씨도 당시 난리가 났었죠. 합참부장님이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북한 무인기 잡으라고 막 헬기 대기시키고 전방에 뭐 방공 퇴근도 못하고, 아무튼 이제 북한 무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이때 뭐 용산을 들어왔니 안 왔니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김병주 의원이 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들어온 거 아니냐,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때 이거를 보고 신원식이가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너 북한이랑 내통했구나. 북한이 자료 준 거 아니야? 라고 한 식으로 억가를 시전했죠. 심지어 둘이 육사 동문인데 장군이 장군에게 억가를 시전합니다. 저때 이 억가를 보면서 원식이 형 드디어 돌아섰구나. 이때가 딱 언제냐? 신원식 북과 내통 의심. 이때가 딱 언제야? 바로 1월달이다. 봐봐. 이때가 딱 1월달이야. 언제부터?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건 뭐야? 봐봐. 딱 봐봐. 날짜가 딱 맞아. 23년 1월 9일. 23년 1월 9일이죠. 잘 보세요. 유승민과 결혼했다. 자, 신원식 23년 1월. 신원식 김병주가 북한 대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억가를 시전했거든요. 이때 신원식 씨가 김병주가 뭐 간첩이냐, 김병주가 북한에 내통한 거 아니냐, 억가를 시전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니 나도 이거를 보면 이거 용산을 찍고 간 거 아니야? 용산을 기점으로 누가 봐도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대충 봐도 합참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무인기 항적인데, 이거를 보고 야 이렇게 되면 용산 갔다 온 거 아니야? 용산 갔다 왔겠네. 얘네가 못하러 서울을 훑어 용산을 보려고 갔다 왔겠지. 물론 이게 뭐 화질도 안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용산 갔다 온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만, 신원식이가 갑자기 너 북한하고 내통했구나.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오른쪽 이거 억가를 시작하죠. 극우에서 나야는 이제 억가를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원식이 형이 이때부터 이상해졌구나. 언제? 기점이 바로 23년 1월 달부터다. 딱 아까 뉴스에서 보였듯이 23년 1월 달부터 원식이 형이 오케이 윤석열 정권에 난 총잡이가 되겠다. 이때부터 눈 감고 이 닫고 그냥 뭐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하든 알바노 하면서 그냥 내 말 하겠다. 왜냐? 극우라고 하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극렬 지지자들이 딱 듣기 좋은 말. 간첩, 내통, 내란 이런 뭐 북한과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딱 얘기하면 바로 이제 자칭 극우라고 불리고 자칭 보수라 불리는 오른쪽들은 야 김병주 그 빨갱이 새끼, 빨갱이 간첩, 이게 딱 좋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북과 내통했다. 이거 즉 간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봐도 저거 당연히 용산 갔다 왔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김병주 의원도 민주당이야 나도 알아. 김병주 의원이 무슨 뭐 한미일 훈련하는데 뭐 헛소리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미친 사람 아닌가. 한때 뭐 연합사령관도 하지 않았나요 저분이? 그런 포스터까지 출신한 한 사람이 뭐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이제 육사 동문들끼리 너 간첩이지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뭐 답답한 상황이 보면서 이때부터 원식이 형이 저 형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막말 쇼가 시작됩니다. 원식이 형이 이제 2023년 1월 달을 기점으로 어디 막말할 데 없나 하면서 막말러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걸렸다.
이번에 최수근 상병이 순직한 거 가지고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근데 이게 8명이나 처리할 만큼 군에 어마어마한 가옵니까? 나는 중대장 때 우리 중대원도 죽었는데? 왜? 근데도 난 처벌 안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죠. 웅덩이에 푹 빠졌다고. 나는 이걸 보면서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강강수월래 했어? 뭐 물속에서 뭐 물고기 잡다 그랬어? 아니 우리 지휘관이 지시한 작전 사항에 대해서 작전을 이행하다가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안타깝게 순직한 건데 그거를 마치 손잡고 가다가 엉덩이에 푹 빠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고 미쳤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막말 쇼를 한다고? 근데 갑자기 또 국회에서 육사에 뿌린 독립군이 아니야. 반드시 제거하겠다. 아니 물론 독립군이 아닌 거 뭐 독립군의 뿌리니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역사적 논쟁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사 스스로가 독립군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면 육사의 존폐 위기나 육사가 나중에 없어질 때 그럼 육군사관학교 없애버리자. 니 독립군의 뿌리도 아니고 니네 뭐 족도 아니잖아. 너네가 없애도 되겠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건데? 너는 광복군도 아니고 독립군의 뿌리도 아니고 그럼 니네들 뭔데? 그러면 육사 없애도 되겠네. 역사와 전통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육사를 반드시 제거해도 되는 거야? 육사 독립군의 뿌리 아니야. 반드시 제거. 그러니까 육사를 없애도 되는 거냐고. 육사를 반드시 제거해도 돼? 이거 무슨 말 같지는 않은 소리야. 아무튼 이거를 나서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원식형이 드디어 막말쇼가 시작됐다. 이거 어떻게 했네.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대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뭐야? 아까처럼 적과 내통했다. 보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인과 그다음에 여기서도 사단장을 처리할 만큼 군에 큰 과옵니까? 락과 그다음에 여기서도 누구야? 홍범도 장군이 소련 군복을 입었다. 공산당 빨갱이다 라는 프레임과 이런 이념 전쟁에 가기 시작한 거죠. 원식이 이제 막말 쇼가 시작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이때는 우리가 원식이 형 보세요. 불과 이때 원식이 형이 2021년 6월 1일 변신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원식이 형이 약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는 뭐라 그래?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 일제강점기 신도일석, 홍범도 장군 등의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야? 21년 6월 1일이야. 원식이 형. 왜 이게 이때는 유승민 계였지. 이때는 유승민 계였고 이때도 뭐 유승민이랑 같이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랬던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원식이 형이 그래 결심했어. 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꼭 국방부 장관이나 공천을 받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자기가 한 말도 다시 되돌려서 헛소리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어질어질한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환장하겠습니다. 원식이 형이 변하게 된 계기는 언제? 2023년 1월달 원식이 형과 그 전에 원식이 형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만 해도 원래 유승민기였잖아. 유승민은 대통령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유승민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유승민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말 한 거야 원식이 형이. 군 미필 대통령은 안 돼. 윤석열 이재명이 있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붕짜자 했던 이유가 유승민은 군대를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말을 한 거야. 붕짜자 안 내려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야? 군대를 갔다 온 유승민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 말을 한 거야. 유승민 씨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원식이 형이 뭐야? 2023년도부터 원식이 형이 사람이 이상해진 거지. 갑자기 바뀐 거지. 왜? 권력을 쟁취해야 되고. 왜? 한 번 더 하고 싶거든. 한 번 더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한 번 더 하면 진짜 군을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바뀐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왜냐? 유승민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원식이 형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12.12는 구국의 활동이었다. 5.16은 혁명이다. 5.16은 이제 군사 정변이고 12.12는 군사 반란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근데 뭐 이제 와서는 얼마 전에 그 브리핑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것에 100% 동의한다. 그때는 자유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가 정한 12.12 군사 반란,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는 그 동의한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이거 뭐 본인이 얘기한 거는 앞뒤 자르고 편집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나온 거지. 사실은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뭐 앞뒤 자르면 악의적으로 편집될 수가 있다. 뭐 이거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국방부 대변이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건 때문에도 막 털리고 홍범도 때도 개 털리고 근데 이번에 또 신원식 장군이 신원식 씨가 장관이 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촛불은 반역이고 5.16은 혁명이다.
그러면서 막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모가지를 따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 이것도 반역 아니냐, 이것도 국가 반란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이제 국방부 대변인한테 질문하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땀을 흘리고 있다. 대변인은 종섭이 형이랑 원식이 형이 싼 똥 치우느라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살 빠진 것 같아? 수분이 날아가서 그런 것 같은가? 국방부 대변인이 종섭이 형이 싼 똥 치워, 원식이 형이 지금 미리 싸고 놓은 똥 치워, 아무튼 땀이 뻘뻘 나고 있다. 정말 대변인이다. 자기는 힘도 없어. 눈치는 봐. 지금 눈 봐봐. 대변인 형님 눈 봐봐. 눈치 보는 눈 봐봐. 딱 얼굴이 지금 눈치 보는 눈이잖아. 근데 귀가 되게 복귀시네. 사람이 되게 좋은 인자한 귀를 가지셨네. 근데 지금 딱 눈치 보는 얼굴이죠. 그게 하면서 눈치 보는 얼굴이다.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미국이 도청했다. 이거는 100% 가짜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은 도청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도청한 거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기밀이 누출된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도청을 안 당했대. 도청을 한 놈들은 도청을 했다고 사과하는데 도청을 안 당했대. 때린 놈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안 맞았대. 분명히 때렸거든. 근데 미안해라고 하는데 안 맞았는데? 나 안 맞았어? 안 아파도 아니야. 안 맞았대. 미안해, 내가 때린 거 미안해. 나 안 맞았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애초에 용산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런 도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자재 하나하나 그 속에 뭐 숨겨놓고 뭐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좀 너무 급하게도 이동했고, 너무 급하게 이동했잖아.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나 들어간다, 나와라, 나 대통령 들어가요, 나올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사실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너무 급하게 갔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죠. 도청 100% 각자다. 아니 어이가 없네. 도청했다는 놈은 미안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가짜야. 니들 도청 안 했어. 나 안 당했어. 아니야 미안해 도청했어. 안 당했다니까. 이런 걸 또 우리 원식형님이 앞장서서 해주니까 성렬이 형이 딱 볼 때는 야 우리 원식이 폼 좋다. 야 원식이 괜찮은데? 야 원식이 진짜 완벽한 우리 편 아니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원식이 국방부 장관 추진 한번 해볼까? 정말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뻔뻔하게 저렇게 해야지. 장관이 여기 국회의원한테 휘둘리면 되겠어? 그냥 뭐 맞아도 아니요. 파수를 매주로 쓴다 그래도 이거는 매주요 라고 우길 수 있는 장관이 돼야지. 당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 매국노 옹호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또 이거 또 이재명이 깔 때는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지배 정당한 발언과 다름이 없다 하면서 이완용과 이재명을 매칭을 시켰는데 이재명은 이완용 같은 놈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했지만 또 딴 데에서는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 당시에 대한제국의 힘은 약해서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완용의 선택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좀 가끔 그래요. 원식이 형이 이게 정체성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뭐가 맞는 이 형님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셔 형님이.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표현보다는 친북, 종북보다는 친북, 어떻게 보면 종북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북한에 대해 굴복적으로 불종적인 외교를 한 것도 팩트고 퍼주기만 존나게 퍼주고 소대가리 같은 새끼라고 욕이나 얻어먹고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 공무원이 표류가 됐는데 월북했다고 월북 프레임 씌워가지고 북한은 죄가 없다. 월북하니까 쏴 죽이지라는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식의 정권 스탠스를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그리고 천안함 우리 어머니께서 다가가서 대통령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아주 족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그 김 여사님도 이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눈가리를 보면서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될 분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는데 그럼 무슨 국가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 쿠데타를 하자는 건지 이건 잘못된 게 맞죠. 거기다가 정광훈이라는 극우 시위를 하는 광훈이 형한테 찾아가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러면 도대체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좌파 우파 뜻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 뜻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쌩까고 무시하고 가는 건지. 그럼 결론은 이것은 나중에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쪽이지 않습니까? 결론 이 반감으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가질 수 있는 완전히 보수 꼴통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지율, 내가 나를 지지하는 지지율만 믿고 가겠다. 나머지는 다 갖다 버려. 라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나중에 총선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도대체. 그러니까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반으로 나눠서 좌우로만 볼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묶어서 협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의 저런 행동을 보면은 이 지금의 정권은 너무 자신들의 극렬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닌가. 더 크고 멀리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맞는가?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광훈이 형 무섭습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보다 높에 있죠? 야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찍혔냐? 악마 뿔 달린 것처럼. 다 하나님이 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 하늘에서 보면서 야 광훈이한테 뿔 줘라. 예, 광훈이 사진 찍었는데 뿔 달린 것처럼 나왔잖아. 하나님 까불지 마. 디아블로야 디아블로. 자 그리고 이제 신원식 씨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38년 전에 군 사망사고 원인이 왜곡됐다. 당시 중대장은 국민의힘 소속의 신원식 의원이다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데 자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좀 보면은